국민의당이 이제 완전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당무위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의결하고, 근데 그게 또 불법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33.3%를 얻지 못하면 투표에 효력이 없다, 있다,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전당원 투표는 무효다. 당내,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합당 반대가 굉장히 우세하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전당원 투표라는 자기 나름대로 묘수를 좀 꺼낸 것 같고, 실제로 합당 정도의 의결하려면 전당대 해야 되죠, 근데. 그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당대회라는 게 보통 이런 식이라면.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합의를 사실상 다 이루어 놓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서 통상 하죠. 근데 보니까 저번에 안철수 안 나온 의총 보니까 거기서 한마디씩 발언한 사람들 쭉 보니까요. 14명. 합당 반대. 합당 찬성했던 사람이 이현주, 신영현, 권은희 3명이었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손금주라고 우리 고향 지금 지역구 의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안철수계였는데 반대하고 있고요. 다음에 1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출당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건 완전 분당 아니에요? 여기서 분당 못하면 이거는 그 모욕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를 찍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박정천 나가 이거예요. 예, 그분들은 못 받겠다 이거잖아요. 거취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완전 모욕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일단 두 가지를 조금 다른 걸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당원 투표하고 전당대회 문제 이거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제기하고 반대파가 전당대회를 해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럼 전당원 투표 나쁜 건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 직접 민주주의로 가면서 전당원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정책이라든가 또 중요한 사안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제기한 안 가운데 예를 들어 합당 같은 경우 전당원 투표 같은 방식으로 가자 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일단 첫째 그렇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어떤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 대표의 어떤 거취나 이런 신임 문제를 걸고 전당원 투표를 하면 어떠냐라는 정치적 제안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러면 쟁점은 그러나 현재 있는 정당법이나 현재 있는 국민의당 자체의 당원 당규를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은 그건 반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합당의 문제를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전당원 투표로 때우려고 한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결국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로드맵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심리적 분위기를 만든 이후에 전당대회로 가겠다고 전당대회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전당대회를 일단 해서 기세를 잡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자체를 하지 않고서는 법적인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이슈는 뭐냐. 지금 이제 반대파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그냥 전당원 투표에서 합당을 다룰 수가 있느냐, 또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됐느냐, 또 전당원 투표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도 그걸로 다 끝나는 거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밀고 간다면 전당원 투표도 이기고 전당대회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은 전당대회 의장이 그 합당 반대파인 이상돈 의장이라는 것 말고는 전당원 투표를 하고 지역위원회도 많이 잡고 있는데 전당대회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새 싸움을 하는 그걸로 가는 것이고 일단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나가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새머리를 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파인데 어떻게든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그렇게 보수로 가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이 서로 다 당이라는 걸 떠나서 완전히 그냥 어디 외딴 삶에 홀로 남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들판에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텐데 얼마나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다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좀 밀어붙이긴 하는데요. 국민 여론도 별로 안 좋고 국민 여론이라도 좋으면 이게 밀어붙이는 데 명분이 있어요. 국민의당이 지역 기반을 완전 잃는 상태, 물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이기도 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까지 맞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이 안철수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답이 참 없는 부분인데 그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약에 안철수 당대표라면 지금 그 송금주 이야기가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친한이지만 정말 대표적인 친한이지만
그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합당 또는 안철수 대표의 저런 행보 추진 이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또 국민의 기대도 없지만 역으로 지금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유, 난 그래서 그냥 보수 쪽으로 가서 나중에 반문재인 후보 되고 싶어. 이게 사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제기하고 여론몰이하고 전국 순회하고 지역위원장 만나고 전당원 투표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는 거 그건 뭐 그쪽에서 할 일이죠. 사실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할 일이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잘하고 있죠. 안철수 보면,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그냥 전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날 하는 것보다는 나름 스텝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사실 수도 지금 별로 없이 밀리고 아니 있는 그래서 거죠. 한편으로 말씀드렸던 게 내년 지방선거의 책임을 국민의당 당대표로 했으면 본인이 혼자 다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랑 합당해서 필요하면 이선으로 물러날 용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 확실히 물러날 거예요 아마. 대선 때까지 가려면은 좀 쉬어야 돼요. 이분은 또 자기들은 그 계산한 거. 빠져서 예. 지방선거 유세 다니는 게 100배 낫다고 예. 생각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궐선거 후보도 나가고. 대선 선거운동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정치행위 그런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대선을 향해 가는 건데 안철수의 캐릭터를 분석해 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참아야 될 부분에서 자기 누르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내심을 다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안철수는 어떤 극적인 지점에 딱 가는 순간에 팩 쏟아지는 게 그냥 느껴져요. 일반 국민들도.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많이 참았죠. 2012년도, 2011년도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11년도 서울시장 양보하고 2012년도 대선 후보 양보하고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리멸렬한 그때 당시에 야당에게 힘을 보태서 2014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그다음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반문 정서가 아주 호남에서 극단적으로 넓어질 때 자기는 호롤 단신 광야에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그때 의석수를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화신이에요. 대선에서만 패배했지. 본인 입장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극소수 일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도 호남으로 그치. 갇히지 않고 전국 배팅을 통한 예. 승부사다 뭐 이렇게 예, 전국 자기네들은 생각할 거예요. 정당으로 발돋움해서 당장의 지방선거는 결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3당 체제를 만들어서 총선 대선까지 가서 소위 중도 개혁 진영을 포괄해내는 대선 후보로 우뚝 선다. 이 계산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안철수 대표의 정치라는 것이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어느 진영에서 어느 세력 또는 어느 계층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떤 철학과 가치로 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치를 해서 내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것으로 사고하는 거지. 사고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모든 중심이 안철수 원칙에 대표. 따라서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뭐 새 정치를 하고 민주, 통일, 뭐 햇볕 이런 걸 하다가 후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 안에서 다시 그냥 자기 위치를 찾아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정점에 가고 싶어서 이 진영에서 해보다가 안철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혀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호남이 됐건 민주세력이 됐건 그 주변에서는 자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쪽으로 가서 후보가 되고 싶다. 이것 때문에 하는 행위인 거죠. 뭐 아주 심플하죠. 그렇게 정반대로는 호남의 의원들도 보면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를 언덕 삼아 탈당까지 해서 나와서 그럼요. 당선됐는데 이제는 효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결합했던 두 세력이 그것을 충족시켰던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때도 이미 그 이익은 사라졌던 거고 이제는 아주 적나라한 이익의 충돌만 남은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 낸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법원 자체가 그 당내 문제는 가처분 신청을 굉장히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해주지 않는 거죠. 보통 정당 네. 내부 문제는 잘 안 하죠.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데 가처분 신청 내놓고 어쨌건 간에 안철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 새 싸움에서는 또 지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는 잠깐 미숙한 지점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건 두 분께 질문. 크리스마스 특집 지금 방송 나가는 건 크리스마스 날 나갈 거예요. 국민의당 분당 자체가 완전히 이제 성립되는 경우 지금은 섣불리 말을 못 꺼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네가 나가라 분위기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분란이 났지만
합당하고 나서도 탈당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당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가 안철수인데? 아니 안철수 대표는 그대로 이제 고하는 거고 지금 이제 반대파들. 근데 뭐 반대파들 출당시키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나가고 싶은 나가는 거지. 아니 유승민 대표가 못 받겠다고 했잖아요. 아이 그거는 뭐 하는 소리죠. 그런 얘기 듣고 들어갑니까 그 당에? 그냥 그거는 남아있나요? 이제 창피한 좀 스타일 구기는 그럼 이렇게 건데.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합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최소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권 의원들은 자기들이 전혀 표도 안 나오는 합당하는 곳에 가서 무슨 공천권을 비슷하게 행사를 한다고 해봐야 별로 의미도 없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례대표들은 제일 바라는 건 사실은 복잡한 거 떠나서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건 말건 하면서 자기네들 제명해 주길 바라겠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서로가. 근데 그거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호남 의원들도 깝깝한 거죠. 춘 나올 수도 있고. 탈당하고. 뭐 근데 뭐 봐야죠. 탈당할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하면 약 이게 50명이잖아요. 그중에 바른정당으로 합당에 찬성하는 쪽이 바른정당 의원까지 합쳐가지고 최대 25명 미만. 그리고 호남권 중심으로 해서 비례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합당에 반대하는 쪽 분위기가 또 25명 최대 미만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힘의 균형도 되게 묘한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 또 저기가 남아있죠. 바른정당에서 저쪽 자유한국당으로 또 빠질 사람. 그러니까 힘의 균형은 사실은 도찐 개찐이네요. 정치 세력의 어떤 본령으로 봐서의 마음의 합쳐짐은 이미 무너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저 바른정당 내에서 자유한국당 중에 마음이 더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당 내에서 그 합쳐지는 세력에 끼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합쳐진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소수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인 합당 효과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유승민은 합쳐야 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호남권 의원들이라 그러면 명분이 확실히 생겼잖아요. 이혼할 명분은 이미 사실 이혼 상태잖아요. 그 상태면 일단 뛰쳐나옵니다. 지역구 있는 사람들 같으면. 몇은 그렇게 하겠죠. 분당되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되고 나서 극심하게 막 미워하고 완전히 역적처럼 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철수하고 장렬하게 싸워주면 민심이 어느 정도 돌아와요.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있던 한이 있더라도 안철수 색깔 빼고 저 사람 안철수라고 싸웠던 사람이라는 이미지 주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 마음속에 복권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식의 정치적 센스를 노리는 게 낫지 이도 저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바른정당 합당하는 것까지 따라가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생명들이 사실 다 끝난다고 봐요. 특히 호남권 국회의원. 아까 말씀하신 소위 얘기하는 천박정 이 정도는 그렇게 일단은 들판도 무소속. 아니고 하여간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그분들 늘 그런 방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하다가 당에 들어왔다가 또 깨고 나가서 또 뭐 무소속 있다가 이상한 논리 돼가지고 또 창당하는데 기웃기웃했다가 당대표 도전했다 떨어지고 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지금 그 숱한 정치적 행보, 갈짓자 행보를 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소속으로 조금 있다가 또 기회를 보겠죠. 보겠죠. 그런데 정말 다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머리 복잡합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의 정치는 좀 끝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종지부를. 국민의당 부분은 어떤 결론이 난다 이런 거는 사실 당연해 보이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하고 함께 정치판의 그 비열하고 씁쓸한 광경을 보고 있는 측면이라서요. 이런 세력들이 차츰차츰 정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쟁점은 그러나 현재 있는 정당법이나 현재 있는 국민의당 자체의 당원 당규를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은 그건 반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합당의 문제를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전당원 투표로 때우려고 한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결국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로드맵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심리적 분위기를 만든 이후에 전당대회로 가겠다고 전당대회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전당대회를 일단 해서 기세를 잡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자체를 하지 않고서는 법적인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이슈는 뭐냐. 지금 이제 반대파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가령 전당원 투표에서 합당을 다룰 수가 있느냐, 또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됐느냐, 또 우선 전당원 투표하고 전당대회 문제 이거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제기하고 반대파가 전당대회를 해야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럼 전당원 투표 나쁜 건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 직접 민주주의로 가면서 전당원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정책이라든가 또 중요한 사안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제기한 안 가운데 예를 들어 합당 같은 경우 전당원 투표 같은 방식으로 가자. 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일단 첫째 그렇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어떤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 대표의 어떤 거취나 이런 신임 문제를 걸고 전당원 투표를 하면 어떠냐라는 정치적 제안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국민의당이 이제 완전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당무위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의결하고 근데 그게 또 불법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33.3%를 얻지 못하면 투표에 효력이 없다, 있다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전당원 투표는 무효다. 당내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합당 반대가 굉장히 우세하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전당원 투표라는 자기 나름대로 묘수를 좀 꺼낸 것 같고 실제로 합당 정도에 의결하려면 전당대 해야 되죠, 근데. 그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당대회라는 게 보통 이런 식이라면.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합의를 사실상 다 이루어 놓고 그것을 추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통상 하죠. 근데 보니까 투표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도 그걸로 다 끝나는 거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밀고 간다면 전당원 투표도 이기고 전당대회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은 전당대회 의장이 그 합당 반대파인 이상돈 의장이라는 것 말고는 전당원 투표를 하고 지역위원회도 많이 잡고 있는데 전당대회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새 싸움을 하는 그걸로 가는 것이고 일단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나가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새몰이를 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파인데 어떻게든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그렇게 보수로 가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이 서로 다 당이라는 걸 떠나서 완전히 그냥 어디 외딴 삶에 홀로 남고 싶어. 저번에 안철수 안 나온 의총 보니까 거기서 한마디씩 발언한 사람들 쭉 보니까요. 14명 합당 반대. 합당 찬성했던 사람이 이현주, 신영현, 권은희 3명이었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손금주라고 우리 고향 지금 지역구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안철수계였는데 반대하고 있고요. 다음에 1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출당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건 완전 분당 아니에요? 여기서 분당 못하면 이거는 그 모욕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를 찍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박정천 나가 이거예요. 네, 그분들은 못 받겠다 이거잖아요. 거취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완전 모욕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일단 두 가지를 조금 다른 걸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